네, 방금 소개받은 저희 사업단 이름이 좀 깁니다.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 사업단 단장을 맡고 있는 고려대학교 바이오의공학부 교수 김범민입니다. 초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많이 오시는 분 것 같았으면 준비를 좀 더 열심히 할 걸 하는 굉장히 좀 후회가 됩니다. 오늘 주로 드리게 될 말씀은 저희 사업단이 이따 개괄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올해 이제 6년 차의 마지막 해를 맞고 내년에 이제 2기 사업을 시작을 이제 하게 되는데 1기 동안에 어떠한 전략을 가지고 저희가 특허청과 같이 협력을 했나, 어떤 성과들이 있었나에 대한 개괄적인 말씀을 드리고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또 후속 사업에서 진행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한다는 차원에서 앉아 계신 분들께서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저희는 과기부, 산업부, 복지부, 식약처 4개 부처가 힘을 합쳐가지고 우리나라 의료기기 R&D를 여기서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전에 없었던 새로운 사업단을 만들자라는 이제 의기투합 형태로 모여진 그런 사업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매년 간사부처가 바뀌면서 이런 식으로 같이 협력을 해서 지금까지 이어져왔습니다. 4개 공동부처에서 동종 투자를 해왔고요. 일관성 있는 전주기적 지원을 하자, 그다음에 선제적인 규제 극복을 지원하자, 네트워킹 브랜딩으로 그동안에 없었던 어려웠던 많은 문제들을 함께 풀어보자라는 차원에서 전략을 세웠었습니다. 내역 사업이 6개가 있고요. 예타에서 25개 세세부 사업을 하겠다라고 저희가 약속을 했었는데 100% 다 이행을 했습니다. 과제 수가 전례업계 굉장히 많았습니다. 467개의 의료기기 R&D를 지원을 해봤습니다. 그 중에서 한 200여 개의 사업화 과제들을 지원을 저희가 해왔고요. 그 참여한 기관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1,400, 그러니까는 중복이 좀 많습니다만 1,400개 이상의 산학 연병이 참여를 했고, 사실 자금으로 본다고 하게 되면 사업화에 중점을 두고 있는 사업단이기 때문에 반 정도가 이제 기업으로 주로 갔습니다. 그리고 국비 9,479억, 자 한 2천억 정도 해가지고 1조 2천억의 자금이 투입된 그런 대형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운영을 했느냐, 그러니까 전략을 갖다가 말씀드리면 사실 1시간도 모자라가지고 굉장히 간단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전문기관들이 있었는데 뭘 다르게 하길래 사업단이 만들어졌는가, 어떤 철학을 가지고 운영을 했는가랑 또 일맥상통하는 말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첫 번째는 사실 TRM부터 다시 정의를 했고요. 의료기기 R&D가 워낙에 어렵습니다. 너무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의료기기라는 것은 기술 개발 이후에도 훨씬 더 많은 문제들이 생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들에 대해서 이제 어쨌든 그 중간에 이제 의료기기에 특화되어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선제적으로 미리 대응을 하고, 그래서 TRM 8까지 가지고 가십사라는 그런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기업이나 그다음에 병원이 반드시 특히나 사업화 사업의 경우에는 참여를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요. 후속 사업에는 굉장히 많이도 강조가 됩니다만 개인 기초 원천 기술 개발 사업도 굉장히 많이 진행을 해왔습니다. 두 번째는 미들업다운형 과제 기획을 했습니다. 그 전에 의료기기 R&D를 이제 기획을 할 때는 이런 스펙에 이런 것들을 만들어 주세요라는 그런 형태로 RFP가 많이 나왔는데 저희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의료기기는 워낙에 다양하고 시장 변화와 임상 현장에서의 굉장히 많은 변화들이 수시로 벌어지는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시장에 맞는, 그 다음에 기업의 역량에 맞는, 기업이 또 만들고자 하는 그런 내용들을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게끔 만들자는 차원에서 아주 디테일한 RFP를 만들지 않았고, 아마도 후속 사업에서도 약간 좀 일정 부분 좀 세부적인 내용들이 들어가겠습니다만 이 기조는 유지가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단계 평가에서 20%를 탈락을 시켰습니다. 사업화 사업의 경우에요. 사실은 성공률이 굉장히 높지 않은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하위 20%를 탈락시키면서 연구자분들이 조금 더 모티베이션을 가지고 운영을 하실 수 있게 했고요. 그다음에 여러 부처에서 그동안에 이어져 왔던 네 번째인데 이제 진행되어 왔던 기초기술에 대해서 사업화 가능성이 있거나 시장에서의 경쟁력이 있어 보이는 기초기술 성과에 대해서 우수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들을 제한적으로 서로 경쟁하게 해서 이어달리기 연구를 많이 해왔습니다. 다섯 번째는 이게 사실은 우리 사업단이 왜 만들어졌는가에 대한 중요한 이유가 되겠는데, 의료기기 R&D를 하겠다라는 많은 기업들 또 연구자들은 굉장히 의료기기의 어떤 규제과학적인 측면을 모르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또 규제과학적인 측면, 그 다음에 시장에서의 특성, 임상 현장에서의 특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모르고 접근하시는 분들이 매우 많았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 형태로 지원을 해드리고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문을 드린다든지 임상학회와 연결을 한다든지 또 오늘의 주제와 같이 특허와 관련되어 있는 특화되어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든지 여러 가지 시험검사, 규제, 그 다음에 사업화,
그다음에 홍보까지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지원 시스템을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다음에 종료 과제에 대해서도 이제 후속 지원을 해왔고, 그다음에 여기 혹시 저희 과제를 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은 1기에서 하셨던 과제를 하셨던 분들이 계시면 2기에서도 똑같이 도와드릴 겁니다. 그건 제가 장담드립니다. 전주기라는 것이 왜 중요하고 전주기라는 게 왜 우리 현재 사업단에 지금 이름이 들어갔느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강조해드리겠습니다. 의료기기는 기본적으로 R&D가 이제 언맨 니즈에서 시작을 해야 합니다. 아무리 기술을 내가 어떤 기술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임상에서의 니즈가 없는 니즈와 원츠는 다릅니다. 어떤 니드가 있는지에 대해서 검증되어 있는 그런 R&D를 시작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고요. 국가에서 R&D를 지원을 하는 그런 시스템은 기본적으로는 인허가까지 지원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우리나라 같이 100% 공보험으로 운영되고 있는 이런 나라에서 인허가를 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 임상 현장에 진입해가지고 수가를 받고 일정 부분 급여 비급여 형태의 어떤 보시를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험 등재가 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고 그 이후에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정말 중요하고요. 전주기의 의미는 뭐냐 하게 되면은 R&D를 하고 있는 단계지만은 그 이후에 발생한 일들, 궁극적으로는 임상 현장에 도착을 하고 그다음에 그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게 되기까지 극복해야 되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R&D 단계부터 준비하자. 전주기에 대해서 R&D 단계에서부터 고민을 하고 대비를 하자라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 사업단에 전주기라는 이름이 붙었고요. 여기 보시는 사업단 플랫폼 활동, 아까 9가지 플랫폼 말씀드렸는데 이들을 각각 단계마다 도와드리기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여기 정리해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사실은 의료기기 R&D 사업단을 처음 만들었을 때 저희 사업단 규모가 한 40명 됩니다. 그런데 이제 467개의 과제를 하고 있다 보니 너무나 많은 것들을 그냥 관리만 하게 될 가능성이 많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뭐하러 우리 사업단 만드느냐.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는 사실은 의료기기 R&D에서부터 사업화까지를 지원해주는 인프라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첨단 의료 복합단지 포함해서 굉장히 많은 인프라가 있는데 이들이 잘 활용되고 있지 않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규제기관들하고 선제적으로 이제 R&D의 어떤 내용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논의를 한다든지 임상하고의 컨택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모든 일을 풀 수는 없다라는 전제하에 많은 문제들은 네트워킹으로 풀어야 된다라는 그런 시선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까지 20개의 기관하고 MOU를 맺어왔습니다. 협력 가능한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업무 협약서에 담아가지고 해봤고, 제일 먼저 제가 간 곳이 키스타입니다. 저희가 가장 먼저 갔습니다. 그만큼 의료기기는 특허가 중요하다라고 봤고요. 굉장히 좋은 케이스가 만들어져 가지고서는 어느 정도 단계에 올라가게 되면은 그때 공격이 들어와서 거꾸러지는 케이스를 이미 목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특허에 대한 대비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다음에 기존에 있었던 다국적 기업들이 갖고 있는 특허 포트폴리오가 워낙에 탄탄하기 때문에 이들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제일 먼저 키스타 같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게 될 내용은 뭐냐면 키스타와의 협력하에 우리가 어떤 성과들을 거둬왔는가에 대해서 케이스별로 간단하게 어떤 항목들이 개발이 되었는가를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 9가지 플랫폼 저희가 사업단이 만들어진 이유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말씀드릴 내용하고 아마 가장 가깝게 관련될 것은 아마도 여기 있는 2번째 키스타 협력 플랫폼, 5번째 기술 사업화, 시장 진출 및 기술 사업화 플랫폼이 되겠습니다. 2가지 플랫폼에서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MOU를 처음 맺은 게 저희가 첫 번째로 아마 이사회를 한 게 2020년 제가 5월 달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제일 먼저 7월 17일 날 보시는 바와 같이 제가 키스타에 찾아갑니다. 찾아가가지고 MOU를 처음으로 맺게 되고요. 그 다음에 사업화를 목표로 하는 모든 과제, 원하는 과제뿐만 아니라 모든 과제는 사실은 IP 리스크는 적어도 분석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처음에 첫 해년도에는 62개 과제 키스타하고 협력을 통해 가지고 어떤 리스크가 있는지에 대한 분석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감사하게도 여기 지금 앉아 계시는데 21년 1월부터 키스타에서 CPO를 파견을 해주셨고요. 저희 사업단에서는 CPO 변리사 한 분이 계셔가지고 끊임없이 발생하는 여러 가지 특허 이슈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함께 논의하고 필요한 네트워킹을 해드리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해오셨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자리를 빌려가지고서 우리 윤전희 변리사께 감사 말씀 좀 드리고요. 더 중요하게는 사실은 그 21년 7월부터는 그 IP 리스크 분석만 가지고는 완성도가 낮다. 그래서 IP R&D 사업을 원래 키스타에서 하고 계셨는데 IP R&D 사업에서 우리 사업단 과제들 중에서 IP 리스크 분석이 맞춰진 과제들 중에서 성과가 좋은 것들을 선정해서
하셔서 IP R&D 사업으로 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IP 리스크 대응 분석을 하고 IP R&D까지 완성이 돼서 포트폴리오가 좀 더 풍성해지는 그런 계기가 만들어졌었습니다. 간단하게 지금까지 통계를 좀 말씀드린다고 하게 되면은 첫 번째 1단계 IP 리스크 분석인데 216개 과제에 대해서 저희가 키스타와 함께 해서 그 IP 리스크 분석을 마쳤고요. 어떤 것들은 키스타에 직접 의뢰를 해서 또는 어떤 것들은 자체적으로 하되 품질 진단을 키스타에서 직접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대로 분석이 되어 있는지 갖다가 이제 분석을 또 해주셔가지고 상당 부분 모든 과제에 대해서 상당히 고퀄리티의 리스크 분석이 이루어졌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1형과 2형 자체 수행형 이렇게 두 개 있었고 과제당 2천만 원을 무조건 여기 투입하십시오. 그러니까 RFP의 특이 사항이 아예 박아놨습니다. 그렇게 하시게끔. 그다음에 2단계로는 이제 IP R&D 분석 아까 말씀드린 IP R&D는 우리 사업단의 IP 리스크 분석을 통과한 것들을 대상으로 별도의 트랙을 만들어 주셔가지고 저희 그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 도움을 얻었다라고 저희한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경우는 과제당 한 1억 원 정도가 이제 IP 그 R&D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5개월 동안 진행을 하고요. 별도로 특허전략 개발원에서 8천에서 9천만 원을 직접 또 투입을 해주셨고 기업에서는 한 1,600이나 2천만 원만 이제 매칭하면 되는 그런 구조로 숫자는 좀 작습니다만은 굉장히 큰 도움을 얻었다라는 그런 피드백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어떤 아이템들이 이러한 도움을 받아가지고 좀 좋은 성과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모코그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디지털 치료기기 지금 마구 생기고 있거든요. 현재까지 9개인가지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아마도 이 중에서 독일 디가 쪽에 진출하는 첫 번째 케이스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기업에서 여기 50억 투자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 230억 투자 받았습니다. 두 번째는 메디픽셀 23년도에 이제 CB인사이트에서 탑 50 기업으로 들어갔던 스타트업인데 협심증이나 동맥 경화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카테타를 넣어서 이제 진단을 하는 FFR 기술이 있는데 이거를 영상만으로도 가능하게 하는 아마도 이들도 곧 IPO가 될 것으로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모티브라는 ADHD를 갖다가 디지털 치료기기로 치료하는 그런 기업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모코그에서 쉐어앤 서비스를 갖다 사실 인수를 하셨습니다. 호흡기 질환 디지털 형태로 이제 그 치료하는 그런 기업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카이헬스는 시험관 그 시술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배아를 많이 만들게 됩니다. 근데 배아들 중에서 어떤 것들이 제대로 딱 착상되고서는 성장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육안으로 봐가지고서는 상당히 구분이 어렵거든요. 이걸 AI로 구분을 해가지고 성공률을 혁신적으로 높이. 어쨌든 이와 같은 그 과제들이 하는 특허증에 관련된 이슈들을 아까 말씀드린 그 두 가지 형태의 서비스를 통해 가지고 해결을 하면서 진짜 마지막까지 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메디인테크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소화기 내시경 만들었습니다. 작년에만 한 200억 투자 받았을 거예요. 이제 수출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 대형 영상 장비로는 처음으로 두경부 펫 장비가 올해 FDA 허가를 받았습니다. 브라이트윙스에서 했고요. 큐리오시스라는 생체 조직 영상을 갖다가 직접적으로 굉장히 빠르게 스캔하고 피지컬하게 스테이닝 할 필요 없고 AI로 스테이닝을 해가지고 조직 검사가 가능하게끔 하는 올해 얼마 전에 상장했습니다. JPI 헬스케어 토모신세시스 그러니까는 엑스레이의 움직이는 형태로 CT와 유사한 영상을 만들어내는 제너레이 시암 CT를 개발을 했고요. 의족 내지는 로봇 재활 의료기기가 되겠습니다. 헥사 휴먼 케어에서 마비장애인 맞춤형의 전동 보조기기 그다음에 의족 로봇 의족을 만들었고 휴이노에서 그 현장형 그 심전도를 갖다가 만들어서 현재 시장에 출시를 해가지고 있고요. DR텍에서 인공지능 기반의 굉장히 고퀄리티의 엑스레이 영상 시스템을 개발을 했습니다. 아이센스에서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CGM 연속 혈당 측정기를 이미 만들었습니다. 큐라코에서 간병인이 필요한 그런 그 어려우신 분들한테 배변 케어를 직접 해주는 그런 로봇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회섭외 투자펀드 1호 기업이고요. 일본에서 개요보험, 미국에서도 CPT 코드를 받아가지고 지금 본격적으로 시장 진출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체외 진단 의료기기도 저희가 많이 했는데요. 엑소퍼트는 엑소점 가지고선 이제 암을 진단을 한다든지 MBD 같은 경우에는 오가노이드를 사용을 해가지고 항암제와 방사선 치료에 대한 감수성을 미리 파악을 한다든지 바이오니아에서 HPV, HCV, HIV 같은 그런 주요한 바이러스를 전 자동화 프로세스를 통해 가지고서는 빠르게 검진을 하게 한다든지 나이백에서 광반응성 펩티크 이지크라프트를 사용을 해가지고서는 구강에서의 상상 치유에 도움을 주는 그런 제품을 개발한다든지 이런 많은 것들이 모두 다
굉장히 많은 특허 이슈가 있었던 종목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아주 의미 있었던 그 케이스를 보게 되면 IP R&D의 경우에는 두 가지 형태가 있었습니다. 디자인 IP R&D가 있었고요. 지재권 IP R&D가 있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50여 개의 기업이 도움을 받았는데 디자인 IP R&D의 경우에는 메드인테크라고 해서 소화기 내시경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만들었다고 했죠. 이미 인허가 다 받고 그다음에 수출까지도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여기서는 사실은 그 IP 1단계에서 IP 리스크 분석을 통해 가지고 갖고 있는 렌즈 기술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가에 대해 가지고 많은 어떤 스터디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경쟁력을 좀 갖게 하기 위해 가지고서는 AI 활용 이미지 판단 기술과 스코프를 어떻게 디자인할 것이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전략을 펼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분석을 통했고 실제로 이 디자인 IP R&D 사업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디자인이 개발이 돼서 지금 현재 제품을 갖다가 출시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가볍고요. 기계식이 아닌 전동식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기존보다도 거의 한 30%의 무게를 갖고 운영이 하는 것이 가능해졌을 정도로 기술적으로도 굉장히 경쟁력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 이게 이제 궁극적으로는 산업부 인앱이 받았고 조금만 더 있으면 이제 그 시장에서 좀 진출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케이스는 지재권 IP R&D에 대한 예시입니다. 큐리오시스가 조직, 그러니까는 생체 조직을 갖다가 슬라이싱해서 암이 있고 없고 아니면 특정 병변이 있고 없고를 판단해주는 그런 기계가 되겠는데 굉장히 빠르게 고속으로 스캔을 할 수 있는 그런 모듈이 있었고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기존에 있었던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하고의 어떤 그 회피 전략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슬라이드 이송과 그다음에 이제 스캔 모듈 방식을 갖다가 차별화하는 것이 좋겠다. 이쪽으로 좀 연구를 집중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그런 전략 세워졌고요. 그다음에 이제 IP R&D 지재권 IP R&D 과정을 통해 가지고 카트리지 자체가 로딩이 되지 않았을 때 이를 좌표 보정을 한다든지 이미지를 여러 개 찍어 가지고서 이제 이들 갖다가 엮어야 되는데 이들을 보정하는 방식이라든지 추가적으로 이제 IP 포트폴리오를 조금 더 풍성하게 하는 그런 형태로 저희가 지원을 했고 지난달에 코스닥에 상장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산업부 NEP를 받았고요. 저는 굉장히 클 것으로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특허 전략 관련된 것이었고 슬라이드 2장 정도는 시장 진출과 관련돼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해왔는가 사실 이것도 보여드리는 이유는 학연대 CPO께서 이쪽을 집중적으로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는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만히 앉아있을 시간이 별로 없었고요. 기업들을 위해서 뛰어다니는 시간이 거의 대부분이었다고 보면 됩니다. 이제 지금 투자자와 연계를 시키는데 그냥 연계를 시키는 것이 아니라 진짜 관심이 있는 분들끼리 연계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195억 나왔다라고 되어 있는데 숫자를 말씀드리게 되면은 이건 직접적으로 투자받은 거고요. 저희 기업들이 우리 사업을 하는 기업들이 지금까지 누적해가지고 받은 투자액은 5,500억을 상회합니다. 코트라와 같이 이제 바이어와 직접 만나게 하는 이제 GMEP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의료기기 기업들이 많이 놓치고 있는 부분들 ODA와 종합상사와의 이제 연계를 해가지고서 패키징을 해가지고서는 해외 진출을 하는 굉장히 좋은 루트들이 있는데 이들을 많이 놓치고 있거든요. 이분들과 계속 지금 현재 논의를 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여러 가지 새로운 의료기기들이 ODA에도 곧 실릴 것으로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내년 상반기에 좋은 성과들이 나올 것 같고요. 성과를 간단하게 요약을 해봤는데 지금까지 그 코스닥 전체에 상장된 기업들을 본다고 하게 되면은 최근 5년 동안에 의료기기 상장 기업만 따진다고 하게 되면은 25개가 되고 이 중에서 사업단 과제를 수행하신 기업이 10개. 밑줄 쳐 있는 거는 저희 10대 대표 과제들이 되겠는데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지금 시장에 진출을 하고 있고 이 숫자는 사실은 앞으로는 좀 더 많이 늘어날 것으로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특허 관계자분들께서 여기 또 많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또 좋은 제안을 해주시는 분들이 또 특허 사무소에서 오신 분들 중에 또 많이 계시고요. 또 저희가 이제 그 이들 기업들이 특허에 대해 가지고 대비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많은 형태의 홍보를 할 예정이니까 관심을 가지고 혹시 필요한 내용들이 있으시면은 저희에게 연락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